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세종시에선 훈민정음과 유럽의 3대 알파벳으로 불리는 키릴 문자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납품업체의 입찰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지난 6일 아산시 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출향 인사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누구나 거주지의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 시민이면 충남도나 천안을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데 기부액의 30%까지는 답례품을 제공해 잘만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습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업체를 선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답례품 업체들을 좀 그 상품들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저희가 답례품을 이제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2개 업체에서 52개 품목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일찌감치 천안 호두과자와 아산배 등 15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천안시는 캠핑장 이용권 등 답례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다른 주민들, 다른 도시들의 어떤 그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서 체험형 상품이나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답례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첫 해인 내년은 1억 원을, 5년 차인 3억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에서 문자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두 가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훈민정음과 유럽의 3대 알파벳 중 하나로 불리는 키릴 문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인데요. 김우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보채 70호로 지정돼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필사에 만든 금분사경입니다. 두루마리 병풍 방식의 작품인데 펼쳤을 때 길이가 14m에 이릅니다. 바로 건너편엔 훈민정음 의례본 작품도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의례본을 필사에 만든 국내 최초의 금분사경으로 지난 12일부터 세종시청 로비에 전시 중입니다. 여기에선 해례본 편찬 과정과 세종대왕의 한글 보급 정책 등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접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지정 60주년을 기념해 한글문화 수도 세종에서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체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곳 세종시립도서관에선 우리에겐 다소 낯설지만 조금 특별한 문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세기 말 불가리아에서 창제한 키릴 문자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모두 7개의 알파벳으로 6개의 벤치를 만들었는데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 체계엔 존재하지 않는 독자적 형태의 키릴 문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종시가 지난달 9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맺은 이후 이뤄진 교류의 첫걸음으로 내년 2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오시면 한글처럼 창제된 키릴 문자를 체험하시고 불가리아의 역사와 문화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두 나라 고유의 문자를 주제로 한 두 전시회를 통해 문자가 지닌 예술성과 우수성을 느껴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내년 아산 지역에 유치원을 포함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교 4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학교 신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세규초등학교 건립 현장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수학급 2개를 포함한 40학급 규모로 학생 정원은 1,034명입니다. 세교 유치원도 오는 3월 개교될 예정으로 모두 15개 학급에 265명을 수용하게 되며 이순신고 역시 특수학급 포함 39개 학급에 정원 1,101명으로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탕정 택지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입니다. 탕정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갈산초등학교도 내년 9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모두 55개 학급의 정원은 1,435명입니다. 아울러 내후년 3월에는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58개 학급의 가칭 산동초가 문을 열 예정이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도 36개 학급의 온샘중학교가 개교됩니다. 또한 9월에는 신창중학교가 신창면 남성리로 신설 이전됩니다.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는 온양학군 내 가칭 아산 모종중과 배방 월천지구의 월천초, 탕정 택지개발지구의 세교 중입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교육부 중투에 2025년 3월 개교를 위한 북아산구와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창 천우물초와 탕정 애연초 신설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한 교사가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남긴 성희롱 글을 공개해 큰 충격을 줬죠. 충남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사 10명 중 6명이 교원평가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인격 모독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서 불거진 교원평가 교사 성희롱 사건. 피해 사례는 충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정교조 충남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27명 가운데 27.8%가 성희롱이나 외모 비하, 욕설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4.6%에 달했습니다. 교사 같지도 않은 게 이쁜 척을 하고 돌아다닌다. 뚱뚱하다. 잔소리가 많다. 모두 도내 학생 등이 교원평가에 적은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욕설 필터링을 도입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원평가가 부적격 교원을 판단하고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자유서술식 평가를 아예 확인하지 않는다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활동하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좀 제약을 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교원평가에 대한 답변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교육적 의도나 이런 목적보다는 그 학생들이 받아보는 그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교조는 올해로 13년째 매년 교원평가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책은 교원평가 폐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경찰이 납품업체의 입찰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아산시 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6일 압수수색을 통해 수도사업소 공무원 2명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도계량기 입찰 정보를 납품업체에 알려준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가 동절기 코로나19 집중 추가 접종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합니다. 겨울철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한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당일에 현장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한편 9일 0시 기준 천안 지역 60세 이상 대상자 대비 추가 접종률은 26%로 전국 평균 24.1%보다 1.9%포인트 높습니다. 이번 주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는 15일 지역 체육 발전에 앞장설 시도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세종에서도 6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자가 나왔고 어떤 일정으로 치러지는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2기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6명입니다. 오영철 전 세종시 체육회 부회장과 정태봉 현 세종시 체육회장, 고용주 전 세종시 탁구협회장, 유용철 전 세종시 체육회 감사, 윤강원 세종시 육상연맹 회장, 김영재 세종시 체육회 이사, 이렇게 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체육회장의 재선 도전에 5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모양새입니다. 선거는 체육회 가맹단체장과 읍면동 체육회장, 그리고 각급 학교 교장단 등으로 구성된 278명의 대의원 투표로 운명이 갈립니다. 오는 1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진행되는데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에 이어 낮 2시부터 5시까지 현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인 수가 300명이 채 안 되는 만큼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진 30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민선 2기 체육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 4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재임 기간을 맞추기 위해 민선 1기 때보다 1년이 깁니다. 최근 충청권이 공동 개최에 성공한 2027 하계 대학 선수권 대회 폐막식이 세종에서 열리는 만큼 임기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체육발전의 적임자 과연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나 관광 자원을 엄선해 대표성과 매력성, 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합니다. 세종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으로 모두 23곳의 주제 정원에 4,000종에 가까운 식물이 식재돼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영상 제작 등을 통한 홍보로 세종수목원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세종시 한솔동 천마을 4단지 인근에 달토끼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한솔동 주민센터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달토끼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름 2m 규모의 조형물은 은은한 조명의 빛을 발해 야간 경관으로서 인근 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솔동 상권은 시 출범과 함께 최초로 조성돼 당시 문정성시를 이뤘지만 경기 악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상권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로비에서 2023 나눔 캠페인 모금 공개 방송 나눔은 행복의 시작입니다를 진행합니다. 모금은 사랑의 계좌와 모바일로 가능하며 국세청과 자동 연계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이날 행사는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1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SO 서밋 2022 워크숍을 열고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제도약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연구원은 케이블TV가 방송의 개념을 탈피하고 미디어 플랫폼 개념의 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국대학교 김용희 교수는 케이블TV 사업자는 고객이 원하는 플랫폼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 사업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 이래훈 회장은 사업자들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는 지역 뉴스 통합 플랫폼인 가지와 SO 통합 모바일 VOD 플랫폼 오초이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신정호 순환로에 단절된 구간을 잇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을 추진 중인데요.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신정호를 따라 개설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초사동 쪽으로 진입하자 갑자기 뚝 끊깁니다. 신정호를 크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623호 초사동 구간을 지나야 하는데 이곳에는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위험하죠. 여기 이쪽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일로에서 신정으로 돌아도 절로 해서 이렇게 돌지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에 아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단절된 신정호의 순환로를 연결하기 위해 길이 880m, 폭 3m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사업을 추진한 지 4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25억 원. 이 가운데 15억 원가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 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의회의 승인을 거쳐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준공 시점은 내년 12월입니다. 다만 토지 보상률이 약 80%에 그치면서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 준공 시점은 내후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세종 지역 유관기관이 모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낮 3시부터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청과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전동 킥보드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세종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를 시즌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에 따르면 내년 시즌은 시즌 스페셜과 국립단체 시리즈, 가족 시리즈 등 모두 6개 섹션 23편의 작품으로 구성됩니다. 예술의 전당은 라인업 공개와 함께 1월부터 3월까지의 시즌 프로그램 9편의 공연 티켓을 오는 15일 낮 2시부터 오픈하며 이달 말까지 조기 예매할 경우 20% 할인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즌 프로그램 내용 예매 방법은 세종예술의 전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소식을 전달할 제11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17명 이내로 활동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관심과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이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블로그 기자단에 선정되면 주요 시정 홍보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와 유익한 소식을 시민에게 발빠르게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산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25만 원인 입양 지원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상은 아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한 시민입니다. 지원금은 반려동물의 등록비나 중성화 수술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갖춰 아산시 동물보호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서원전자에서 플라스틱 제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032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버코스에서 필름지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2-553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제과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5884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JCF에서 입출고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117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